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도 천도론, 이게 이제 세종 행정도시로 이제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도라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 기관들을 옮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이라고 우리는 예전엔 청와대라고 불렀죠.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서 정부의 주요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론에 입각한 것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안보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이 보시게 아시겠지만 휴전선이 바로 서울 위에 있는데요. 서울 위에 50km 이내에 이 휴전선이 있으면서 이 서울 지역의 1000만 인구와 또 경기도 지역의 1000만에서 2000만 인구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울 시내에 있는 청와대나 그 국회가 이 북한의 장사정포에서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런 장사정포나 그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는 세종시, 그리고 또 한반도 이 남부 지역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가운데 배꼽 지역이 이제 세종시 쪽에다가 이 수도의 행정 기능을 옮기자는 그런 논의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건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그때는 이 대법원에서 이제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근거해서 수도는 서울이다. 뭐 이게 이제 우리는 성문법 국가인데도 이 불문법의 근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경국대전을 끄집어서 이게 성문법인데 여기에 이제 수도는 한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도는 서울이다. 이런 참 황당한 판결이 나와서, 야, 이게 서울의 부동산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좀 황당한 짓을 해야 되나 말까지 나오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수도의 여러 기능들 중에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부분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진, 그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진 그 시기에 베를린도 동서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 베를린이 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베를린의 그 수도 기능을 본이라는 그 서독의 가운데 있는 도시에 본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통독이 되고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베를린으로 다시 이 수도의 기능을 옮겨갔죠.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남북이 분할돼 있으니 이 수도권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도권에 있는 이 수도 기능을 이 남쪽에 충청도 지역의 이쪽 그 우리 한반도의 남쪽의 가운데에 있는 이 세종특별시, 세종 그 행정수도로 옮기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도권 지역에 2천만 인구가 모여 있는데, 이렇게 이제 수도를 이 세종 특별자치도시로 이제 옮기게 되면 그만큼의 인구 분산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옮기게 되죠. 이미 세종시에는 다양한 행정 부처들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대통령실하고 국회가 내려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인구가 분산되면서 중부지방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요번 21대 대선 공약으로 이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개헌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과 이쪽 세종시 이쪽 이원에 나름대로 이제 그 행정수도에 걸맞는 그런 뭐 국제 컨벤션 센터나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확충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에 이제 수도 기능을 옮겨오게 되면, 수도 행정 기능을 옮겨오게 되면 고위공무원들이나 이 정치인들도 대거 옮겨오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문화시설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 유입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부 지역에 대한 개발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그 민주당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세종 행정 수도에 대한 이 공약을 내놨습니다. 물론 대선 때 되면 어느 대선 후보들이나 다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을 내놓는데요. 이 충청도 지역에서는 맞춤형 공약이 바로 세종 행정 수도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전을 중심으로 한 과학 수도, 즉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고 여기 R&D를 더 늘려주겠다고 이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확실하게 차별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충청권의 첨단 산업 벨트를 만드는데 AI, 인공지능이나 우주 산업, 그다음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같은 이런 그 산업 분야들을 유치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세종 행정수도 주변에 보면 이런 상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 대주산업이나 성신양회, 프롬파스터 그 이런 회사들도 있고 그 예전부터 항상 말로 나왔던 유라테크 이 회사가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무조건 묻지마로 급등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세종시 주변에 이 회사들 상장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과 함께 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부분이 묻지마 매수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공장들이 대부분 다 생산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팔고 곧바로 이사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라는 게 한번 그 생산을 멈추고 그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에는 그게 양산을 했을 때 수율을 맞출 수 있도록 모든 장비를 손봐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도 꽤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거 땅값이 올라서 그 비싼 땅값을 받겠다고 땅을 팔아서 뭐 가정집 하나 이주하듯이 그렇게 그 포장이자 불러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장 이전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고 해도 이 회사들이 부동산을 즉시 뭐 유동화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보유 가치가 지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담보대출의 자산 가치로서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 말은 지금 당장 땅을 팔지 않더라도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면이 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정수도 주변에 있는 그 땅을 갖고 있는 이 공장들은 묻지마 매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요. 지금 세종시 첨도 관련주에서 계룡건설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하는데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 때 건설 수요를 대부분 계룡건설이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천도와 함께 돈을 버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신양에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주변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것이고요. 유라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다 이 공장들을 세종시 주변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그 테마바람을 불고 와서 주가를 밀어올리긴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땅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좀 잦아지면 다시 처음 출발한 지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세종시 천도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는 동안 계속 주가는 일정 부분 등락을 하면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대선 기간 내내 이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봐주실 필요 있고 너무 그 장대 양봉에 쫓아갈 필요 없이 조정을 받으면 그때 가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들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